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반갑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준석 교수님 모시고 이제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을 이제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라든지 동기, 그 과정들에 대한 이제 좋은 말씀 들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슬기로운 교수 생활,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슬기로운 미국 교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이준석 교수님 이제 학위를 마치시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잘 하시고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요. 그런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그 미국에서 이제 학위 마치시고 교수 생활을 하게 된 그 동기나 혹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사실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옵션은 네. 선택지는 염두에 안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졸업을 하면서 당장 미국에서 교수로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제가 졸업하던 그 시기에 한국의 이 학계에 네. 그런 뭐 자리가 임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도 않았었고 지금 돌아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박사를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나름 그래도 혼자 독립적인 학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드는 그 시기에 미국에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해오고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독립적인 학자로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어떤 또 포부가 좀 있으셨고, 네. 그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네. 근데 교수님 그 미국 그 플로리다 대학교면 사실 지금 스포츠 스터디스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 지금 탑 랭킹에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로리다 같은 그 메이저 대학에서 교수를 하기 위해서 학위를 막 이렇게 마친 우리 이제 후학들이 준비해야 될 뭐 요건이나 자격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되면 뭐 뽑아준다라는 그런 기준선이라는 게 없고 네. 매해 그 나는 그 임용 대상으로 나는 자리마다 지원하는 그 풀에 따라 또 그게 그렇죠. 또 네, 네.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다만 그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리서치 스쿨, 그러니까 플로리다 대학교 같은 리서치 스쿨이나 조금 더 이제 연구에 특화되고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으신 그런 유학생 분들한테 드리고 네. 싶은 조언은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조금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합의된 계획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 합의된 계획이 이제 그런 메이저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렇게 예. 하겠다는 그 생각을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그런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저를 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박사 공부를 애나바에서 시작을 하고 한 2달 반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11월 달이었는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고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저녁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지도 교수님이 거기서 만났습니다. 네. 지도 교수님도 버스를 타셔야 돼서. 네. 근데 이제 버스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음. 여기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 좀 할까?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지도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죠. 나는 네가 졸업을 할 때 어떤 정도의 페이퍼 논문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급의 대학교에 오퍼를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목표다. 네.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나는 그게 당신의 목표지만 네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나는 그거랑 약간 다른 패스, 다른 방향이라면 그건 우리가 얘기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네.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저한테 설정을 해주셔서 네. 당연히 그냥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사람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은 통상 이제 연구 분야와 그렇죠. 연구 업적, 그다음에 티칭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이 조직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자발적인 서비스를 할 수 네. 있는지
대한 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음. 평가를 하는데요. 세 가지네요. 예, 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논문이나 학회 발표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이랑 그런 합의가 있고 내가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논문이라는 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뭐 논문을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한 달 안에 꼭 게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맞습니다. 해외에 좀 좋은 학술지를 내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만 몇 달씩 기다리고 그렇죠. 또 이걸 고쳐서 돌려보내면 그렇죠.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음. 그러니까 뭐 길게는 한 2년씩 걸려갖고 게재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너무 지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내 페이스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중요한.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85%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15% 정도를 잘 에너지를 갖고 가져가실 때 그 다음에 꾸준히 네. 가는 거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리서치는 꾸준히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 좋은 연구자 또는 좋은 교수님들은 꾸준히 하시는 분이에요. 중도에 한번 반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 생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미국에서의 교수생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플로리다 대학교 UF는 언제 가셨죠? 제가 플로리다 대학교로 임용이 돼서 간 것은 2016년 8월부터 네. 임용이 돼갖고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네. 그해 사실 미국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스포츠 마케팅의 네. 소비자 행동 분야의 그 임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학과 안에서 네, 저를 그래도 이쁘게 봐주신 교수님들께서 스포츠 마케팅 수업을 전담으로 해서 이런 수업을 하고 1년 정도 강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잡마켓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1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강사 겸 이제 박사후 연구원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계속 논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에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이준석 교수님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또 2년 복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또 많이 듭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자기의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 주변에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이게 시간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이준석 교수님이 주로 이제 UF에서 주로 가르쳤던 그 과목명은 무엇인가요? 뭐 학부나 대학원 뭐 딱 있었습니다. 저는 UF에 부임을 하고서 이제 그 학부 스포츠 마케팅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담을 하게 됐고요. 네, 스포츠 마케팅 수업이 매 학기 개설이 되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인데 이제 제가 신임 교원으로 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저한테 티칭을 저한테 이름을 해줬고 그다음에 대학원 수업 관련돼서는 대학원 스포츠 마케팅 수업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제일 수업을 중요하죠. 했고요. 그리고 수업 이외에는 이제 그래도 제가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해오고 있던 방법론 중에 이제 실험 연구를 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험 연구에 대한 특강 요청을 많이 받아서 학교 안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 이제 가서 특강으로 좀 도움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실험 연구는 참 독특하네요. 언제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수업한다는 게 상당히 사실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미국에 계시면서도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 건가요? 이게 수업 준비가 사실 이 신임 교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죠. 난관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받는 과정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숙달이 되면 이제 많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스트레스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해소하고 제가 더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수업 시나리오를 좀 꼼꼼하게 짰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시군요. 네, 각 슬라이드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슬라이드 노트 옆에다가 남겨놓고 그거를 빠뜨리지 않고 꼭 전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예행 연습도 당연히 반복적으로 2번, 3번씩 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저보다 이제 앞서서 학생들을 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선배 교수님들께 네. 자문도 많이 구하고요. 음. 학회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선배님들도 쉬고 계실 때 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드려서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음.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뭐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십니까? 이렇게 음. 물어보시면 또 굉장히 흔쾌하게 또 다들 노하우들을 공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를 또 받아서 제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운용할 수 있을지를 또 변형시켜 가면서 야. 예, 그걸 또 수업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노력을 네. 했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반복적 연습과 또 여러 가지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좀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스트레스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셨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미국 학생들이 주로 질문하는 내용은 뭡니까? 제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유형은 아무래도 그 스포츠 산업과 현장에서 아니면 스포츠 이 이벤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거는 이론이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출간이 돼 있는 게재가 돼 있는 논문들 중에 어떠한 네.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학생들은 이 한국의 학생들보다 질문을 훨씬 많이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유학하시면서 경험을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아시겠는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실 질문이란 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돌발 질문도 예, 충분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음.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만 뭐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당황스러운 예,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님들 자문을 통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너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나도 다음 수업 시간까지 알아볼게.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이야기-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하면 저도 배울 수 있고 학생도 그렇죠. 배울 수 있고 좋은 예,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경험이 있었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 학생들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인데 생각지도 않는 꼭 스포츠만이 아닌 또 다양한 또 문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연애 스타일 이런 걸 섞어서도 질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독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이렇게 또 다음번에 또 너도 같이 또 답을 구해보자 이런 것도 좋은 또 어떤 대처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준석 교수님 또 그 북미 한인 스포츠 경영학회에서도 아주 맹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주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북미 한인 스포츠 경영학회에 대해서 뭐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북미 한인 스포츠 경영학자 회의는 사실 정식으로 발족된 건 2015년 올랜도에서 2016년이죠. 2016년도에 4년 됐네요. 예. 금년이 이제 5년째. 5년째 하고. 그 2016년도에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있었던 네. 북미 스포츠 경영학회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영학회에서 네. 이제 최초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발족이 됐고요. 사실 이 모임은 공식적인 역사는 2016년부터인데 네. 아마 이철원 교수님께서도 미국 유학하실 때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학회에 모이면 한인 학자들끼리는 이게 인원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미국 이 네이티브인 학자들보다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는 끈끈한데 뭔가 구심점이 되는 맞습니다. 모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바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맞습니다. 엑스트라로 내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이 북미 한인 스포츠 경영학회 그 학자 회의도 사실 제가 그 북미 스포츠 산업 경영학회를 2007년도에 처음 석사 과정 때 처음 참석했을 때부터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얘기가 있었죠. 계속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끌고 나가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끌고 나가 주실 그런 교수님들이 많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이제 한인 교수분들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워낙 많은 그런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염원으로만 담고 있다가 이제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여러 학교의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근무를 하시고 또 테뉴어 심사를 통과하셔서 정년 보장 받으신 교수님들이 이제 계속 늘어가면서 그때 막 늘어날 때죠. 예, 그러면서 이제 16년 때. 이제는 우리가 좀 힘을 우리 이 한인 학자들을 위한 힘을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십시일반 시간을 들이시고 노력을 들이셔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조직의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여러 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그다음에 Director of Communication, Director of Education, 그다음에 뭐 회계, 뭐 그다음에 학생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 학생 대표 이렇게 해서 조직이 잘 돼 있네요. 예, 굉장히 예,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그 학자회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는 매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북미 스포츠 산업 경영학회, 스포츠 경영학회를 매년 5월 말 6월 초에 미국 내지는 캐나다에서 그 학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온 한인 학자분들끼리 모여서 그 초청 연사를 한번 불러서 산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인사이트도 좀 전해 듣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사 학생들, 석사 학생들 학회 여행을 오기 위한 여비를 지원하는 그랜트 사업도 하고요. 학생들 연구를 지원해주는 연구비 지원 사업도 하고 초임 교수분들이 할 수 있는 소액의 연구 지원금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 주로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또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는 우리 그 한국에서 유학 간 친구들이나 또는 막 이제 초임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을 잘하는데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북미 스포츠 한인 스포츠 경영학회네요. 예, 맞습니다. 또 좋은 역할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 사실 뭐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 같은 이제 수준 높은 저널에 이제 막 그 논문 또 실하고 실기도 하는데 많이 실으시는데 이런 탑 저널에 실기 위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저널에 내기 위해서는 그 연구 주제가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심사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기여도, 학문적 기여도와 실무적 기여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정말 바닥까지 한번 파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문헌도 알아보고 하면서 특정한 자기의 그 한 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게 연구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눈이 갈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주로 하는 표현이 리서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리서치가 쭉 흘러가는 이런 관의 그런 스트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두어 가지 그리고 뭐 정말 집중하고 싶다면 정말 집중된 한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통계 방법이라든가 연구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좋은 저널들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굳이 이런 수준의 통계를 써야 되나 그런 걸 쓰더라도 주제가 독특하고 이 기여도가 확실하면은 그렇죠.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계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리서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는 깊게 자기만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박사 주제는 하나 정도 갖고 서브로 하나 정도를 갖고 이제 평생 리서치로 쭉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통계를 다 잘할 수도 없지만 자기가 이제 기본적인 걸 좀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논문들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느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논문 지도하다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이제 몇몇 대학원생들은 자기 읽지 않은 논문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그 인용해서 오는데, 사실 그러면은 학문적으로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논문들을 다 찾아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정말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올 때는 지금처럼 이런 PDF 파일 이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 논문을 다 그 이민 가방 하나로 다 복사를 해왔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그걸 다 그냥 복사를 그 당시 또 카드도 없을 때요. 그러니까 그냥 돈 좀 넣으면서
그거를 이만큼 복사해가지고 당시에는 와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제가 카피한 거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몇몇 메이저 저널들이 이제 우리 당시 스포츠 과학원이었죠. 지금 이제 뭐 스포츠 정책 개발, 스포츠 개발원 거기에 이제 도서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을 때는 PDF 파일 같은 경우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정말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좋은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공부하기 좋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갖고 하면 정말 좋은 연구하실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 미국에서 자료 수집은 주로 어디서 하게 되고 또 양적 분석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 주로 많이 쓰게 됩니까? 예, 저는 스포츠 소비자 행동과 심리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요. 네. 사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실험 연구는 사전 검사 파일럿 테스트가 필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파일럿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네.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소속 대학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네. 대상으로 이제 작은 규모의 샘플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로 제가 데이터를 많이 구했던 그 방식은 온라인에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패널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제 여러 예.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뭐 가장 큰 그 규모의 이 연구 참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패널 서비스가 그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메카니컬 털크라고요. 엠털크라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많은 샘플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러 단계에서 이 자격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비싼 유료 패널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주로 온라인 패널 서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연구 통계를 주로 사용하는 양적 연구를 위해서 저는 SPSS 패키지랑 에이모스 패키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교수생활 하실 때 학과 회의가 한 학기에 한 몇 번 정도 하시고 이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미국 교수 자주 만나게 됩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는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급하게 긴급 소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 전에 이제 교수회의에서 협의가 됐던 이야기들의 뭐 업데이트를 공유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의제가 있다 그러면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다만 미국 대학교의 시스템은 이 교수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거나 진행되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위원회들을 굉장히 많이 구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생 그 석사과정 학생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그다음에 박사과정 정원하는 또 위원, 뭐 장학금을 주는 평가위원, 그다음에 뭐 인턴십을 뭐 관장하는 또 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회의가 이제 그런 게 무슨 그러니까 안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렇죠. 교수회의에서 우리 이 사안을 가지고는 그러면 누구를 위원회로 짜서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적게는 뭐 2개 정도, 많게는 4-5개 정도의 위원회를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그래도 위원회도 뭐 매주 만나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교수들끼리 회의는 위원회, 학과 전체 회의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2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미국에서 그 교수생활 하시면서 그 좋았던 점과 조금 힘들었던 점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보니 저 스스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는 교과서에서 보던 이름들, 그다음에 이 저희 분야에서 바이블로 읽히는 그런 페이퍼들의 저자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볼 수 있었다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은 상대적으로 이 타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일날도 내가 굳이 좀 이렇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나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오전에 쉬었다가 나가도 되고 네. 그 누구도 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간섭을 안 하고요. 네. 그게 이제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네가 해야 될 몫이 정확히 이만큼이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든 그건 너의 자유. 다만 그렇죠. 우리가 너를 평가할 때는 이게 다 됐는지는 본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맞습니다. 미국식 완전 미국식. 예, 명확한 책임 안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이 책임지되 자유롭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교수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고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365일 계속 이 뒤통수에 떨어지지 않는 혹처럼 계속 스트레스를 주죠. 그런 부분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과 생활한다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으로는 또 서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칫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단어 하나가 행동 하나가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언행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외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학교 안에 선배 교수님도 계셨고 한국 학생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외롭다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없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직장에서 생활하시게 되면 사실 이 한국 문화와 정서에 대한 그리움이 사실 외로움으로 사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조금 스스로가 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는 뭔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뭐 나쁘다기보다 좀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미국만의 또 특성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서 야, 사람 사는 게 또 다 비슷하다라는 또 생각도 좀 들었어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주로 미국에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이제 아이들이랑 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울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주변에 아이들이랑 밖에 나가서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좀 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랑 식사도 하고 또 맥주도 가볍게 한 잔씩 하면서 뭐 서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누면서 또 뭐 같이 이렇게 단합돼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는 운동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운동이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테니스 많이 치죠? 예, 전 뭐 테니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치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농구를 많이 하고 조금 나이 있으면 테니스를 많이 해요. 왜냐면 미국은 테니스장이 밤늦게까지 어떤 데는 거의 뭐 24시간 그쵸. 불이 켜져 있다. 낮 빼고 저녁을 내내 그냥 켜놓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슬기로운 미국 교수 생활이라는 제목 갖고 우리 연세대학교 이준성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이준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여러분들 특히 우리 그 스포츠 전공 대학 또는 대학원생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소정의 목적을 좀 잘 달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싶은데도 이러한 그 어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유학 갈 때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준비한 그 지난 시간의 영상 또 이번에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도 준비하고 앞으로 또 좋은 학위하셔서 미국의 이제 리서치 스쿨 같은 데서 이제 교수 생활하고 연구자의 생활을 하실 때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 중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면 그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간에 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준성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우리 이준성 교수님께 이메일을 띄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이 또 도움이 되시면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